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에 대해서 정보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론, 그 다음에 자격증, 정보 보안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 설명인데요. 설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첫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이런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에 오셔갖고서는 과연 어느 학원이, 어느 교재가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최단 기간 합격 시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 학원뿐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설명회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방향이 뭐가 잘못됐다. 물건을 잘못 사갖고 시작을 잘못했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학원뿐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설명회를 꼭 참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타 이제 시중에 나온 책까지 이런 것까지 일단 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주안점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저도 이제 설명회를 2025년 대비 정보보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이제 도전했는데 좀 실패를 했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전공 과목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일단은 이제 제가 정보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7급, 9급, 기타 이제 경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 같은데 이런 쪽에 이제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보보를 학습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는 이거 첫 번째 이제 초시생활이었던 정보보론과 교재, 그다음에 학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나 학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재 학원을 타 학원과 비교도 좀 일부러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고, 그래서 교재하고 학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공자에게 정보보는 이제 학교 교재학 과목이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9급을 예를 들면 컴퓨터 일반하고 그 다음에 정보보론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 일반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공자 쪽에 약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론이라든지 기타 이제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약간 유리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정보보론은 제가 실제 이제 수업을 해보면 비전공자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법규 같은 거, 법규라든지 관리 파트,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잘 해놓으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전공자가 좀 약해요. 법규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비전공자가 정보보론에서 컴퓨터 일반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과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정보보는 법규는 이제 합격의 폭이다. 보통 이 법규 문제가 이제 적게 나오면 2문제, 3문제. 근데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는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라는 것은 20문제 중에 4문제는 다른 문제 다 맞추더라도 법규를 놓친다. 그러면 최대 몇 점이에요? 80점이죠. 그러니까 합격권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법규를 다 안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일단 법규를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아요. 그에 반해서 단순하게 암기한다. 암기했는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학습법,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2025년 조현준 지안 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학원은 패스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데 그 흐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테마인 초시생활 정보보는 교재, 학원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먼저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제 경향을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정보부는 일단 점차 시험 범위가 좀 넓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시험이 정보보로, 그 다음에 정보보호직이 있어요. 정보보호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부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부하 이런 쪽이 있고, 이제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경감부라든지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수사 이쪽의 문제가 조금 정보 보호에 비해서 좀 앞서가요. 문제가 이제 앞서가는 비율이 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앞서가는 정보 보안기사예요. 정보 보안기사 이런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 보호론에서 이제
한 2022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이 1, 2년 뒤에 또 이렇게 정보 보호로 돼서 이렇게 출제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를 직접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을 일단 다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부분. 물론 이 정보 보안 기사에 나오는 것이 정보 보안에 다 나오진 않아요. 이 범위를 다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든지 한 60, 70%가 출제가 된다면 조금 앞서가는 문제를 여기에 조금 응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것은 상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이론도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되고 있다.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학교 간 수험생의 어떤 수준 향상. 이 학교 간 수험생이 그 다음에 검토 요원으로 들어가요. 이 검토 요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 후배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뭐 욕심 같으면 자기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요구할 거예요. 근데 시험을 아주 쉽게 내가 공부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출제에 가서 이제 문제를 가져왔어요. 한번 검토해보라 했는데 딱 이런 얘기를 하죠. 교수님 이거 변별력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쉽게 내면은 공부 안 한 사람도 합격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실제 제가 합격자가 그 다음에 검토 요원으로 들어가고 그런 어떤 사례 비슷하게 많이 설명을 드려요. 한 과목에 이제 보통 교수진이 2명, 그 다음에 검토 요원이 보통 2명 들어갑니다. 그들이 공통점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회차에 보면 좀 약간 이제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또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추세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범위가 넓어가고, 그 다음에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기출의 문제를 일단 변형한 난이도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동일하게 안 나와요. 기출도 약간 변형시키는 거죠. 변형시키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응용 문제를 조금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학원만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최고 수준 엔제라든지 그다음에 10개년 연도별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도 내부 교재로 있어요. 이런 걸 일단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일단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이것이 지금 2024년 지방직 9급에 15번에 나온 문제예요. 이 차에 조금 생소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요. 대다수 수험생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대다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2021년 18회 정보보안기사에서 이것이 기출이 됐었어요. 그 이후에도 한두 번 조금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최고수 렌즈에 여러 번 훈련했죠. 이거를 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가볍게 맞췄겠죠. 타 학원에서는 조금 약간 생소한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도 여기는 제안에 대해서는 쉽게 이것을 접해서 일단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안만이 갖는 어떤 장점이겠죠. 정보 보안 기사를 하는 학원은 노량진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보문고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정보 보안 기사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I기사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가 이제 거의 탑이에요. 보안 기사 쪽에서는 랭킹 1위입니다. 한 몇 개 학원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랭킹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보고론에 일단 적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7급, 9급, 그 다음에 경과문화, 사이버 이쪽도 다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이런 어떤 패턴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봐보게 되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기출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론 수업 플러스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이론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을 어느 정도 풀어보셔야죠. 그래야 그 다음 준비를 일단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출문제집을 잘 보면 시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이라 나와 있는 것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많은데 얇은 교재 같은 경우는 한 여기까지만 기출문제를 보면 참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상대적으로 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재 같은 경우는 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지안교재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참조해요.
다 참조해서 아까 같은 그런 문제를 난이도별로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집 만들 때는 난이도를 1점에서부터 5점까지 나름대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중하 정도의 문제는 교재의 난이도별로 배열해서 A 파트, B 파트를 이렇게 나눠요. A 파트는 좀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 B 파트는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B 파트에서 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B 파트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재도 기출문제도 지한 교재는 좀 약간 달라요. A 파트, B 파트에서 난이도별로 뭔가 나눠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이제 그 연습하기 위해서 다 참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제 그 학원마다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데 한 선생님이 7급, 9급 같은 걸 다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참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정보 보안기사나 기타 이 문제가 해설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경향의 문제도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걸 좀 배제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지안의 그 교재는 이 두 개의 교재는 일단 학원 내부 교재예요. 최고 수준 엔제라든지 그 다음에 10개년 연도별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출간된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연도별 기출 문제집의 약간 그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00문제 이상 지금 올해까지 11년 차가 됐어요. 정보보는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자료 구조를 해서 QA 개념으로 앞에 예를 들면 20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도 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10개년만 일단 추리는 거예요. 추려갖고 일단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약 3,000문제라면 여기는 실제 그 출간된 거는 한 1,000문제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문제가 다 보려면 어떤 거? 학원 내부 교재인 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금 지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보다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수험생들이 막판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뭔가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모의고사식으로 이게 모의고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의고사식으로 뭔가 정리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그 학원에 이런 교재가 없어요. 이거 위주죠. 기출문제집. 이것도 부분마다 조금 참조해갖고 기출문제집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그 서점에 가고 노량진 학원 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제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노량진 같은데 그 봐보면은 한번 보셔야 돼요. 직접 내용을. 그래서 참조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지하는 출간된 기출문제집도 이제 양이 많다는 건 참조하는 게 좀 많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많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고 수준 엔제도 이제 기출을 어떤 응용한 문제, 뭐 정보 보안 기사에서 나왔다든지 기타 다른 데 이제 뭐 감리사 시험 이런 것 등등에서 정보 보호론이 공무원 쪽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약간 변형한 거를 좀 다수 수록해서 실전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하셔야 되죠. 교재,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교재가 먼저냐, 학원이 먼저냐.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교재도 이제 어느 무기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교재에 가지고 한 거를 학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갖고 실전 시험에 임할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재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학원 안 오고 이제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재 선택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나도 이 교재를 빨리 보고 싶다. 맥이 뭔지 알고 싶다. 그때는 뭐래요? 학원을 이용해야죠. 학원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더라도 한 번이라도 빨리. 이제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뭔가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맥을 딱딱 잡으셔야 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학원을 보면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약간 위주가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국어형 한국사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통 과목이 좀 강한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공 과목이 조금 강하다. 그다음에 보안 같은 경우는 지안에도 외에는 일단 없어요. 정보 보는 위주로 하는 학원은 일단 없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로 노량진에서 강의 하시는 선생님은 컴퓨터 일반을 주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이 정보 보는 강의는 이제 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일반에도 정보 보는 파트가 있어요. 보안 쪽. 보안 쪽이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이제 컴퓨터 일반 수준에 플러스 알파 해갖고 일단 강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보면 7급, 9급 과목을 뭐 전부 다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7급하고 9급 과목을 이제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야. 매해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있었는데 이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정보보는 강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지하는 지금 이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비전공자가 정보보는 합격의 어떤 효자 과목을 일단 만들 수 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에 컴퓨터 일반의 특성을 잘 봐보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일반에 일단 흡수가 됐어요. 이 컴퓨터 일반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약간 비전공자 쪽에는 좀 약간 어려운 파트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정보 보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 그 시험은 프로그래밍 언어론과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약간은 비전공자한테 약간은 넘사벽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코딩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감각이 좀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컴퓨터 일반에 좀 들어갔죠. 근데 이 부분에 가끔 보면 소스 코드가 좀 길어갖고 비전공자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의 20문제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요즘은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C 언어 말고 기타 소스 코드도 막 나오고 있죠. 한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를 맞추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내 거를 이제 점수를 맞추느냐. 이것도 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비용 효율적인 거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 점수 편차가 정보보론에 비해서 조금 심한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보론도 그렇지만 컴퓨터 일반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 제 수업하는 것 중에 정보보론도 있지만 자료 구조는 있는데, 자료 구조는 파트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몇 점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날은 사칙연산이 자동으로 막 됐는데, 그 전날 시험 보기 바로 전날 잠을 잘못 잤어. 그러면 이게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이 안 되겠죠. 더하기 빼기가 그날 가서 엄청 실수를 해. 막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어.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실력 발휘가 좀 안 될 수도 있죠. 컴퓨터 일반이 약간 그런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계산, 지금 얘가 설명한 건데요. 이런 정보분이 좀 많이 있다. 그에 반해 정보분은 뭐냐? 계산 문제가 제로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이 확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다?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 풀 때는 제가 실전에 할 때는 정보보론은 보통 20문제를 제가 12분 정도에 풀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나머지 컴퓨터 일반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이브해서 이쪽으로 일단 넘겨야 다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어떤 점수를 확보해내면 이 플러스 알파에서 이 부분이 일단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법규 파트는 내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정보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내가 만약 여기서 비전공자가 점수가 좀 낮았다. 그럼 여기서 커버하시면 돼요. 정보 보호에서. 물론 둘 다 잘하면 어떻게 해요? 완벽한 거죠. 전공자이신 분들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여기보다 점수가 따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위만 딱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일단은 정보 보는 쪽에서 그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일반도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 다음에 정보 보는 비전공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전공 과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정보 보는 먼저 공부하면요. 이 컴퓨터 일반에서 보통 이제 보안하고 네트워크 쪽. 이 보안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정보 보호론에도 많이 디테일하게 일단 공부를 해요. 오히려 컴퓨터 일반보다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해놓으면은 컴퓨터 일반에서도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공부해 놓은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어느 부분? 네트워크 쪽. 네트워크 쪽 같은 경우는 이 정보 보론이 그 컴퓨터 일반보다 더 자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커리큘럼이 전년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트렌드,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론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이거를 넘지 못해서 그 다음 답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해서 요번에 이제 컴퓨터 일반에 나온 달달노트, 이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요약집이 있었어요. 요약집은 이론 수업을 다 하신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그래서 요약 단계에 오니까 이게 다 뭔가 썸머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순서를 바꿨다는 거야. 순서를 바꾼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냐?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정보본을 쉽게 가서 기본을 예를 들어서 이 강의만 듣고도 바로 기초문제 풀어서 시험장에 갈 수 있게.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뭐냐? 노트기 때문에 제 수업이 뭔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 목표이기 때문에 노트가 필요해요. 대다수 수험생들이 단권화 노트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이번에 달달 노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추가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달달 노트를 통해서 먼저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전에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이 첫 번째 기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정보본의 큰 틀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바로 기초 강의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개념, 기초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빠른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쉽게 뭔가 썸머리하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 이건 뭐냐? 이 부분은 기존 그 방식대로 현재 똑같이 이 강의를 듣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요 부분은 교재를 비율을 하면 한 80%, 그 다음에 이 올해는 이론서는 100%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 여기 한 80%가 일단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내용을 통해서 바로 기출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선별적으로 책을 찾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거기를 보완하시면 돼요. 보완하셔갖고, 이제 파트마다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으면 더 이해가 빨리빨리 오겠죠. 여기서 이제 사례 붙여 공부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식계제 연도별 기출, 이 부분도 일단 교재에도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준,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이제 군문 사이버라든지 기타 이제 네트워크 보안만을 일단 시험 보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 제한하고는 일단 다 커리큘럼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7월부터 8월까지 올해 요 부분은 이제 달달노트하고 그다음에 이론 수업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포커스는 일단 이 달달노트의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 올이론은 제가 온라인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달달노트 요 부분에 기본 이론은 제가 여러분들의 처음 하신다는 가정 하에 다 끌고 올라가야 돼요.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일단 케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동시에
동시에 예를 들어 달달노트에서 뭐 암호까지 했다. 그러면 이론서에도 해당 부분을 공부하세요. 제가 강의를 다 올려드리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일단 진행하시면 돼요. 이것이 일단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기초 렌즈, 그 다음에 용어 그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제가 제공할 거예요. 이제 그 이 부분도 예전엔 추가는 좀 했었는데 책이 너무 두껍고 뭐 이러다는 그런 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온라인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500선이 이제 온라인으로 일단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공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재고 수준에 이제 그다음에 정보 보안 기사는 이때부터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천 과정은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뭐다? 기본 이론, 즉 달달노트에 있는 이 부분을 일단 소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 부분은 뭐 취급이든 뭐 사이버든 그 뭐 종류에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본을 확실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너무 넓게 잡다 보니까 이제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못 맞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이 기본 문제는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트를 통해서 필요하면 판서를 하셔야 돼요. 판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다 그걸 진행할 건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올이론. 요 파트까지가 이론입니다.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응용 파트. 모의고사를 이렇게 크게 진행하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뭐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그런 건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정보 보름, 법규 포기는 이제 그 합격 포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법규가 아까 이제 그 많이 나면 네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규는 암기하는 파트가 아니라 이해하는 파트다. 뭐 가끔 그 봐보면은 뭐 어떤 선생님이 법규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에서도 법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틀릴 수밖에 없어. 운 좋게 이제 내가 암기한 게 나왔다. 맞히는 거고, 아니면 뭐 틀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할 수 자체도 없어요. 그 내용을 다 암기할 수가 없다. 뭐 1000페이지 여러분 암기할 수 있어요? 한 두세 문제 맞추기 위해서? 한 세네 문제 맞추기 위해서?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은 찍는 거야. 주관식은 얘기가 틀리죠. 주관식은 암기해서 써야 돼. 근데 객관식이죠, 뭐. 이해하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 몇 번만 읽어보면 이 중에 다른 거 갖다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는 느낌이 팍팍 와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학습하시는 거야. 그래야 문제도 다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론 쭉 들은 다음에 그 내용 한두 번만 이렇게 추가로 들어보면요.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다 보여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법규 파트는, 이제 특히 뭐 비전공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 하나고, 그러면 이제 이론 어떤 교재가 되게 중요하다겠죠. 이제 학원도 중요하지만 교재가 선택이 일단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이론 규제 선별법은 먼저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법제처 복사본을 삽입했다는 얘기인데 law.go.kr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딱 검색을 하면요 거기에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뭐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MS 워드 이런 파일로 다 다운로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그거를 카피해서 교재에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 페이지만 채운 거죠. 그건 굳이 교재에 들어갈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분석해야 일단 필요해요. 왜냐면 각종 해설서나 그런 데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일단 다 뭔가 선별이 된다는 거야. 이런 규제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규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열의 9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법제처에 있는 거 아래 한 거 그냥 카피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분석해야 돼요. 분석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교재 선별을 일단 잘 하셔야 되고, 강의도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거 이제 그냥 아까 이해해야 되는데 암기라고. 그 다음에 강의 리스트업을 쫙 한번 봐보세요. 한 6, 70개 강의 중에 뭐 한두 개 있다. 법규가. 근데 이제 한 6, 70개 중에 한
최소한 뭐 6개, 7개, 한 뭐 10개는 조금 많고, 이 정도 있다. 그러면 법규 파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다 하는 것과 그거를 이해시키는 건 또 상당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교재 강의를 일단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지안 패스 올해 진행하는 것은요, 전년도하고 다르게 이제 이 뭐 7급, 9급 뭐 나누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좀 혼선이 있어갖고, 그냥 전산 개발 7급, 9급 하나를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패스에서 보호직하고 경감부점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안학원 출신이 상당히 또 많아요. 특히 이제 경찰 간부라든지 경간부예요. 상당히 급수가 높죠. 이런 분들이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다 지안 강의를 들어요. 왜냐면 이제 보안 쪽에 정보 보안 기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보호론 쪽에서도 제대로 하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100% 다 여기를 들어요.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다? 수험 합격자가 출제에 관여도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지안 교재를 봐요. 예전에 합격 하신 분들이 자기가 참조한 교재를 이렇게 쫙 저한테, 이건 좀 약간 불법인데, 저한테 한번 보여주더라고. 사진 찍어갖고. 보여줬는데, 지하라고 교재를 참조하고서 일단 다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문제가요,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가 이 부분을 일단 듣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이버가 많이 하죠. 사이버. 그래서 각각에 따라 플러스 알파, 보안기사,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이 일단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에 맞춰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거창하게 말씀했을 수도 있지만은, 설명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메일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학습에 관련된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 개인 메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하더라도, 좀 최소한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고민사항은 혼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제 많은 합격자를 일단 다양한 사람을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다양해요. 뭐 직장 한 10년 이상 다니시다 오신 분도 있고, 뭐 취업 준비생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경제 사정이 다 틀리죠. 개인 사정.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 틀려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수업을 이제 지난주에 수업한 걸 일단 복습을 하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전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문사항이 전주에 수업한 게 한 50개 이상 있어. 50개. 적어가지고. 한 4, 50페이지 수업을 했는데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은 중요한 건 뭐다? 혼자 공부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궁금한 게 많죠. 그럼 막 계속 구글링 할 거 아니에요.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은 궁금증은 뭐다? 제가 계속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그 다음 막 진행을 해요. 이게 전산직이 갖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코딩에 뭔가 하나라도 변수, 뭔가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깔끔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 못 하는 분이 있어. 공부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상대 시험이라도 100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용 효율적, 그 다음에 학습 효율을 일단 따져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돈을 더 세이브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1년 이내도 빨리 합격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1년 연봉이 얼마예요? 학원 비용은 말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될지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된다? 학원을 오셔야죠. 학원을. 혼자 그걸 막 고민하고 있으면요. 진도도 안 나가고 우리가 이제 학습도 뭐 스케치 하듯이 공부하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달달노트 같은 걸 통해서 큰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냥 그 문제를 막 풀어봐야 되는데 앞에서 다 막히는 거야.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의 어떤 마음과 곡선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다가는 한 사이클 돌다 앞에 다 잊어먹은 거야. 물론 그 해당 파트 하다 보면 다 기억이 되겠죠. 이런 방법은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 아셨죠?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어. 대충대충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일단 섞여 있어갖고 해야 일단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설명에 다른 학원도 많이 들어보시고 어떤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